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람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최근에 이제 특강 관련된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 특강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 초청 특강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진행되는 저축 특강 같은 경우에도 파킹 통장이라든지 펀드, ETF 이런 실질적인 정보들을 또 다룰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는 소액 토지 투자라든지 아니면 수도권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시기에 부동산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 같은 것들은 사실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더 발생하는가, 이게 가장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공사 지연 자체가 되는 것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동대구 해링턴 플레이스에 입주할 때 돼서 갑자기 몇 천만 원을 더 내놓으라든지, 아니면 아직 공사가 중반 단계도 안 접어들었는데 이미 5천만 원 이상씩 더 내놔라라고 하는 두류자이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비 사업들은 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좀 한 가지 눈길이 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추가 분담금이 한 푼도 없었다, 실질적인 공사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부동산적 관점에서 또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왕 아너스 라플란드라는 곳이고요. LH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기존 아파트에서 못 누렸던 신청뷰를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기 전에는 무려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불렸습니다. 1969년에 준공이 되었고요. 동인시형이었습니다. 총 272가구였었는데 LH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태왕 아너스 라플란드 373가구가 되었습니다. 딱 100가구 정도가 더 지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100가구는 사실 대부분 임대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적률도 높일 수 있었고 세대수도 높일 수 있었다라는 건데, 우리가 살짝만 좀 구분을 해주자면 기존에 알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의 정비 사업과 이런 소규모로 진행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법은 법은 다릅니다, 일단은. 그래서 재건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재건축과 소규모 재건축을 나누는 기준은 200세대 이상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일 거고요.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기존의 주변 도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것들만 좀 빠르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인 곳들은 앞선 도정법을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절차를 없앤다든지 하는 식으로 절차를 줄이게 되는 거고요. 보통 한 5년에서 6년 정도 걸리는 게 일반적이게 됩니다. 2017년 조합 설립 이후에 6년 만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공사 기간까지 고려해보면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된 거라서 LH 참여형도 좀 나름 성과가 좋구나, 속도감도 있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이제 사례를 우리가 못 봤던 이유가 뭐냐면 LH가 대구에서 추진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가운데에서 입주까지 이뤄낸 첫 번째 사례이고, 이게 대구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최초의 성공 사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안에서는 부천이라든지 인천을 입주하기도 했는데 수도권 다 통틀어서도 사례 자체가 별로 없고 비수도권에서 최초라고 하니까 이거 좀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하다, 좀 기억에 남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LH가 임대주택을 늘리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220%에서 250%까지 높일 수 있었고요. 좀 적은 평수이긴 하지만은 가구수 세대수로 따지면 100세대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저렴한 금리로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동인시형이 1.9%로 사업비 조달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1.9%면 요즘 입장에서는 참 군침이 도는 그런 금리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확실히 이런 점들이 특히나 안 좋은 시장일 때 빛을 발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LH와 시공사는 이제 태왕이죠.
소폭의 공사비만 증액시키고 조합원 추가 분담금 없이 공사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우선 현장 소장의 말에 따르면 적자를 감수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준공에 매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대구에 있는 다른 가로주택 사업의 경우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사실 이런 게 뭐 또 LH와 시공사의 협력뿐만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는 조합원들의 협력도 상당히 중요할 건데, 뭐 전체 중에서 딱 한 명을 제외하고는 현금 보상이 아닌 신축 아파트 입주를 희망했다라고 합니다. 야, 그래서 추가 분담금 없이 지금 뭐 새 집을 또 아주 원활하게 받았다고 하는 거니까, 야, 이거 정말 기존에 좀 낡은 곳에 살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혹할 만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신천대로를 타고 가다가 보면은 도로변에 보이는 좀 신축 아파트,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는데 좀 조용하게 진행되었던 케이스더라고요. 한 2년 전쯤에 처음 봤던 기억이 나고, 사실 이제 요런 엑소디움 같은 거 좀 보러 갈 때 한 번씩 이제 좀 봤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사실 우리가 동인동이라는 입지도 좀 익숙하지 않게 되는데, 노후된 주택가들이 좀 밀집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변화의 첫 시작으로 엑소디움 센트럴 동인이 진행되게 되었고, 태왕 아너스 라플랜드 들어오고, 그리고 이 사이에는 이제 지금 푸르지오가 확정되어 있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받은 상태에서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가 7통 재개발, 이거는 좀 진행이 지지부진한데, 그래도 뭐 이런 곳들이 점점점 바뀌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뭐 경대병원역이라든지 아니면 칠성시장역 이런 사이에 있는 곳으로서 좀 더 앞선 곳은 이 경대병원역 삼덕동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뭐 새 아파트는 없지만은 삼덕 청아람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또 아파트가 있고, 이런 것들을 선두로 해서 뒤쪽이 조금씩 자리 잡아 나간다면 아마 지금과는 인식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동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왕 아너스 라플란드, 사실 뭐 그냥 아파트 자체가 엄청 눈길이 간다라는 측면보다는 LH 참여형으로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최초로 성공한 사례이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대목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현재는 뭐 12평부터 24평형까지 있는데, 요 아래 평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임대로 아마 나가게 될 거고, 24평형, 25평형이 기존 조합원들이 사는 곳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고층인데도 불구하고 한 3억 정도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면 그냥 뭐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뭐 사진상으로 보이는 신천뷰는 탁월합니다. 그래서 사실 당장에 뭐 학군이 좋다거나 혹은 뭐 교통이 편리하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입지가 좋다라고 말할 만한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입지 대비 가격이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 자녀를 이제 다 키우신 분들이 그냥 신천변 주변 그리고 시내 주변에서 좀 신축 아파트에 싸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대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엑소디움 센트럴 동인이 5구 타입일 경우에 보통 한 3억 후반 정도부터 가격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3억 초반이니까 거리 차이는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좀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조금 부정적인 시기이다 보니까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좀 더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저도 이제 대구 부동산은 매일 전달해 드리는 입장에서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참 그런 부정적인 것밖에 없다 보니까 뭐 그냥 이슈를 전달해 드리는 거지만,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또 좋은 소식이 나오면은 또 기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은 또 계속 또 전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